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톡 43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솔직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정물화 한 점을 완성했네. 파란 에나멜이 칠해진 철제 커피포트와 선명한 난 색잔, 연한 코발트색과 흰색 바둑판 문양의 밀크포트, 흰 바탕에 오렌지색과 노란색 무늬가 든 잔, 그리고 녹색, 갈색, 분홍색 꽃과 이파리가 그려진 푸른 미졸라카 단지. 이 모두가 노란 바탕을 배경으로 파란색 식탁볼 위에 놓여있고 그 사이에 오렌지 2개와 레몬 3개가 있다네. 빈센트 반 고흐의 커피와 과일이 있는 정물화에서 오늘 우리 커피향 물씬 나는 바리스타 박민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향기로운 여자, 커피를 사랑하는 여자. 네, 우리 바리스타 박민정 선생님. 이제 2부에서는 직접 내려주시는 커피를 맛볼 수가 있을까요? 벌써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집에서 아마 커피 굉장히 많이 즐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커피 내려주시나요? 처음에는 많이 그랬죠. 네. 이것도 이제 요령이 생기고 좀 게을러지다 보니까 가장 쉽고 빠르고 그 커피의 맛과 향미를 해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내가 이제 보다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우리 보통 핸드드립이라고 예전에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브루잉이라고 통칭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핸드드립을 하다 보면 조금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고 네.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좀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좀 더 쉽고 그러다 보니까 간두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을 잘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일관성 있는 맛을 추출합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오늘 이야. 잘 들어야 되겠네요. 네. 누구라도 집에서 따라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일까요? 네. 핸드드립은 보통 보면 하다 보면은 맛이 왔다 갔다 하기도 그쵸. 하고 컨디션에 네. 따라서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론 물의 온도와 커피의 어떤 상관관계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근데 이 방법은 침지 방식인데 침지요? 네, 침지방. 우리 보통 여가 방식이라 하죠. 필터를 끼워서 위에서 중력을 이용한 추출법을 여기 여가 방식이라 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커피를 조금 담궈 놓는 상태. 예. 대신에 이제 이 커피는 굳이 단점을 찾으라면 저는 없는데 그래도 좀 단점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같아요. 정말 스페셜티 커피들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스페셜티 커피 매장에서 이 클레버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클레버라는 게 어떻게 네, 좀 이거, 보여주시면 네. 그 자체를 클레버. 우리 보통 드리퍼, 예, 핸드드립에서 드리퍼. 드리퍼처럼 그거는 생겼죠? 저도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 고무 바킹이 있어요. 네. 바킹이 있어서 못 보던 지금 건데.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놔두면 물을 부었을 때 이렇게 막아줘서 그냥 물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 볼딱 패킹을 빼면 여기 컵이나 네. 이런 텀블러에 딱 올리면 자동으로 추출이 우와. 되죠. 굉장히 똑똑하죠. 말 그대로 클레버. 네. 아니 네. 그러니까 그 밑에가 놨을 때는 닫혀 있는데 컵이 올라오면 열려 있다. 그렇죠. 여기 패킹을 이렇게 눌러주니까 네. 쭉 빠지는 거죠. 네, 똑똑하네. 근데 이제 이것도 기본만 지켜주시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의 맛을 충분히 우려낼 수 있어요. 네, 우와. 네, 이제 뭐 강렬한 그러니까 전문 바리스타나 커퍼들 이렇게 커피 맛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이 클레버가 이 갖고 있는 개성을 뚜렷이 잡아주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근데 우리가 즐기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이라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아니 또 네. 갑자기 클레버에 욕심이 생기네요. 이걸 사야 네. 되나? 근데 기존에 저는 이제 내리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나요? 클레버는
아니 클레버하고 일반 드리퍼하고는 드리퍼는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달라서요. 사야 돼요? 예,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안 사고 좀 어떻게 볼까 네, 했더니. 구매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브루잉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예. 가져오긴 했는데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나오세요, 그럼. 네. 이거는 일단은 예. 많은 분들과 같이 손쉽게 네. 내릴 수 있는 오, 방법을 진짜 제가 탐나네요. 저만의 팁으로 예, 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커피는 에티오피아 방코 코티티라는 내추럴 방식의 커피를 준비했어요. 이 커피의 특징은 굉장히 베리류의 향미가 굉장히 강한 커피인데 기후미에 초콜릿한 향미도 올라와서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커피가 쓰고 진하고 강렬한 커피라는 뜻보다는 향기롭고 차 같은 느낌의 커피를 좀 준비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고요. 이제 이걸 추출할 도구는 클레버라는 도구예요. 자, 클레버 말처럼 되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이 커피는 추출 도구는 여기를 보면 패킹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뒀을 때는 물을 부었을 때 이렇게 담궈져 있고요. 이런 서버나 텀블러에 컵에 올려놓으면 이 패킹이 눌리면서 물이 추출되면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추출하기 쉬운 클레버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일정한 맛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는 향과 맛을 유지시켜주는 클레버로 아주 간단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준비하시면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필터가 좀 필요하고요. 이제 서버나 텀블러나 컵이 있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제가 준비했는데 저울을 준비한 이유는 시간과 어떤 용량을 정확히 연습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실 때 추출을 하다 보면은 그 내 손맛이 익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간과 용량을 자꾸 체크하는 연습을 해서 추출하시다 보면은 일관성 있는 맛을 추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울을 꼭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포트에 물을 끓고 있고요. 제가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할 건 필터예요. 필터는 이런 부채꼴 모양의 필터인데, 자, 아래 부분부터 접어주셔도 되고, 옆면을 접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자, 밑면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로 돌려서, 시접 부분을 또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접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추출력을 방해해요. 너무 두툼하다 보니까 반대로 접어주시고요. 자, 이 클레버의 모양대로 자, 여기 부채꼴 모양 필터를 모서리로 이렇게 손끝으로 접어주시면 딱 모양이 제대로 딱 잡히죠. 자, 이 모양대로 필터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하셔서 자,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린싱이라는 작업을 할 텐데 클레버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필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잡내라든가 특유의 그 향들이 있죠. 그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물을 부어서 충분히 린싱 해주시고 이렇게 컵에 내려주시면 잘 빠집니다. 필터 준비한 클레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제가 아까 준비한 커피 있죠? 제가 준비한 커피는 29g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시고요. 자, 0점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50g 정도의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제가 40초 정도 둘 거예요. 40초를 두는 이유는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로스팅을 했는데 약간 미디움 정도의 라이트 비전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숙성될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스가 제거된 상태에서 추출을 해야지만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물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초 정도 시간이 뒀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을 이렇게 그냥 막 부어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전용 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부는데 집에 있는 우리 전기 포트 있죠? 그럼 막 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300까지 채워줍니다. 물을 다 붓고 나서 실은 이렇게 약간 커피와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심하게 젓지 마시고요. 10번 정도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50하고 미리 뜸들였던 50하고 나머지 250을 제가 총 추출량의 물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뚜껑을 좀 닫아서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고요. 제가 2분 후에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는 동안 제가 서버에다가 뜨거운 물로 워밍을 할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서브에 그냥 이렇게 추출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커피를 추출하시고 아깝다고 물을 한 번 더 부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커피는 이미 초반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성분이나 향미들이 다 추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 아까워서 더 먹고 싶어 해서 물을 부으시면 나중엔 굉장히 텁텁한 맛과 잡내들이 더 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페인은 뜨거운 물과 시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카페인 덩어리를 추출해서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아깝더라도 조금 쓰레기통에 양보하시고요. 예, 이렇게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맛있는 한 잔의 커피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네, 이제 커피 선생님이 내려주신 맛있는 커피 품평을 한번 해볼까요? 음미해 볼게요. 네. 선생님도 없나요? 네. 야, 한번 드셔보시고요. 일단 제가, 네, 향이 아주 이야. 아주 고급진 커피예요. 네, 집에서 인스턴트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스턴트 오늘, 커피와 이 원두 커피의 큰 차이라면 저는 향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인스턴트에서는 가질 수 네. 없는 이런 향기를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부신 햇살이 쫙 하얀 커튼과 날리면서 공유가 이렇게 커피 모닝 향이 커피. 쫙 나면서 커피 한 잔 먹을래? 막 이러면서 주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잔을 들고 있으면 왠지 꽃잎이 나는 것 같지 그쵸. 않나요? 네, 막 앞에 예, 책도 예. 좀 펴놔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제가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아주 신선한 과일처럼 아까 과일 네, 들어가네. 너무 신선해요. 그리고 산뜻한 맛도 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드립 형식은 어떻게 보면은 바디감이 좀 가볍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필터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금 반침지 상태, 침지 반침지. 상태에서 추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커피가 담궈져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추출력이 더 활성화돼서 성분 자체가 많이 추출된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받쳐주는 바디감이라든가 어떤 텍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가볍게 그냥 라이트하게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드립해서 먹는 게 나은 이걸로도 거고. 굉장히 가볍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분쇄 입도를 조금 굵게 하셔도 되고요. 시간을 좀 짧게 하셔도 짧게 돼요. 침지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은 그냥 희석하지 않고 드렸지만은 네. 물을 약간 또 희석해서 넣어서. 드시면 훨씬 산미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한번 추출한 다음에는 절대 물을 붓지 말고 버려야 되는데 네. 저도 왠지 여기서 물을 걸러서 타서 먹으면 더 낫지 아까우니까.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그랬던 적이 아까워서.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확실히 버릴 때는 고급스럽게 버려야지. 네, 마시려면 이걸 버려주셔야지 훨씬 더 뒤에 있는 깔끔한 그러니까 산미를 더 그거를 느낄 수 충동을 있어요. 자꾸 물을 거기다 더 부어서 더 맛도 마시지만 건강을 위해서 양보해 그쵸. 주십시오. 예, 그건 좀 네, 지켜서 네, 우리 네, 네. 먹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잠깐 긴장을 해가지고 네. 하다가 예, 놓치는 예.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건 제가 물의 온도를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제가 아까 물의 온도 설명을 못 드렸어요. 예. 물의 온도는 물론 커피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데 저는 지금 93도로 맞췄습니다. 약간 네. 3도. 높은 온도죠. 높은 온도에서 추출을 하면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잘 살아나기 때문에 93도에 20g의 원두를 추출해서 네. 총 추출량 300g을 추출했습니다. 그냥 저는 전문가가 우려주는 커피 마셔야겠어요. 시간, 온도 이거 다 못 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럼 온도계를 다 이렇게 재면서 하나요? 일반인들이 만약 이렇게 선생님처럼 고급진 커피를 먹고 싶다. 요즘은 그렇게 다 하세요. 아, 다요? 네, 예전에 제가 오. 배울 때만 해도 이런 저울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아. 그리고 그냥 눈대중 있죠. 그쵸. 이게 서버에 예, 다 예, 눈금이 예, 있으니까 예, 맞아요. 눈대중 그리고 손으로 온도 체크하면서 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아. 그렇게 하다 보니 맛있긴 해요. 신선하니까. 근데 맛이 오락가락. 내가 먹을 땐 상관이 없는데 아. 누군가에 대접을 하거나 누군가 드릴 때는 이 맛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꼭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울을 사용하시는 게 일관성인 브루잉은 꼭 저울을 사용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요즘에 홈카페 진짜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네. 홈카페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또 선생님만의 맛있는 커피 뭐 브랜드, 원산지 뭐 이런 것도 제가 네네 선호하는 네, 뭐 팁으로 또 알려주시면 홈카페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어느 로스팅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라서 네, 카페 맞아요. 이용이 어렵다 네네. 보니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맛도 더 알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도 막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로스팅까지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커피 블렌딩은 저는 싱글 오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블렌딩 하면 대륙별로 나눠서 3개에서 5개 정도를 블렌딩 한다든가 아니면 가공법으로 다르게 네. 해서 블렌딩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블렌딩은 한 나라 거요. 커피면 이제 에디오피아 커피면 에디오피아 커피의 가공 방식이 조금 다른 커피들을 블렌딩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저는 즐겨서 잘 마시고요. 네. 그때 좀 커피를 좀 부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한테 맞게 배전도도 블렌딩도 맞춰드리고 네.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옛날부터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그 사양 커피라고 하나요? 왜 고양이 고양이 똥? 배설물? 네. 아니 그거 뭐 약간 동물학대. 저도 먹어봤어요. 네 논란도 있고 한데 네. 선생님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먹어봤어요. 저도 네. 지금은 뭐 있어도 먹지도 않고 찾지도 않지만 그래요? 그거 되게 비싼던데. 네, 굉장히 비싸죠. 네, 귀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증한 커피들도 가짜가 너무 많고요. 사양 고양이 특성은 야생 고양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서 가둬놓고 아니면 방목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게 고양이들을 사육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라던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네. 병들이 생겨서 과연 그렇게 병든 고양이가 네. 맛있게 체리 열매를 따서 소화 기관을 통해서 배설물에 그대로 배출된 네. 그 커피가 과연 우리가 마셨을 건강할까? 때 네. 우리한테 이로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지금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찾기도 힘듭니다. 네. 이 야생 고양이의 특성이 밤에만 움직이고요. 자기 영역 표시를 위해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이 닿으면 두 번 다시 거기에다 배설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커피이기도 하고요. 저는 진짜를 먹었는지 가짜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사양 고양이의 특수의 그 배설된 그 소화기관의 어떤 효소 때문에 배설된 그 커피가 잘 가공돼가지고 마셨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하고는 약간 달라요. 제가 느꼈던 느낌은
약간 발효치, 음. 약간 숙성된 발효치가 좀 났었고, 근데 대신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향과 바디가 좋았어요. 와. 네. 네. 아니 향과 바디가 아니라 단맛과 바디가 좋았어요. 단맛과 바디가 너무 좋아서 커피가 이렇게 다나? 달 수도 있나라는 네.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저한테 커피를 대접해 주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진짜 서양 고양이들이 먹는 체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익은 숙성된 그쵸. 체리들만 골라 먹는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단맛이. 네, 그래서 가는 맛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커피 이야기도 너무 재밌네요. 우리 선생님 저기 바리스타로 활동하시면서 또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많은데 정말 지금도 늘 그 학생이 제가 학생들을 되게 많이 가르쳤는데 고등학생이어서 고2였는데 네. 그럼 그 학생들은 혹시 진로 체험 때문에 선생님한테 네, 진로 체험 예, 때문에 왔던 예, 학생 예, 중에 예. 하나인데 예. 남학생이었어요. 아. 남학생이었는데 2학년 되면 보통 자기 진로를 그쵸. 이제 고민 많이 고민 할 많이 때죠. 하고 그쪽으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조금 보면은 굉장히 공부에는 솔직히 근데 그 관심 친구가 되게 없고.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저한테 너무 솔직했어요. 아. 네. 체험학습을 하러 왔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네. 가야지. 네. 근데 그 친구는 되게 관심 있게 저한테 물어보기를 선생님 제가 이쪽 바리스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좀 네가 항상 공부하라는 소리 듣기 싫겠지만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 네가 커피를 좋아해야 된단다라고 해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떤 대학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네가 원하는 직업을 아마 가질 수 네.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잊었어요. 그러고 잊었고 한 1년을 그런 방과후 수업을 계속 하고 끝났었는데 제가 잠깐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간 그 시점에서 그 톡이 왔어요. 네. 그 학생한테 네. 정말 기대치 않게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와. 와. 네, 감동이다. 부산에 있는 바리스타학과 대학을 갔어요. 어머, 선생님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각지도 않은 기쁨을 줘가지고 그때 너무 여행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네. 그래서 그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예요. 네. 너무 감동인데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지금은 연락을 한 거 중간에 이제 연락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어떻게 잘 하고 멋지게 잘 자라서 멋지게 이렇게 잘 자라서 아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인물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네. 우유 같은 바리스타가 지금 인물이 되게 좋은 친구였고 네. 되게 상냥했던 친구로 기억해요. 남학생인데 네. 잘 됐을 겁니다. 언젠가 이 커피업 쪽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또 저를 만날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선생님은 이런 커피도 만드시고 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뭐 어떻게 선생님을 연락하려면 어떤 식으로 네, 해야 선생님 되나요? 이렇게 뭐 어떻게 준비하고 오신 어떤 사업도 있는 걸로. 제가 너무 이렇게 진중한 성격 때문에 10여 년이 넘으면서도 이제 생각만 갖고 있던 거를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제가 저만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카페요? 네, 카페 겸 작업실 겸 제가 로스팅하고 와. 유저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규모가 제가 꽤 커야 될 것 만들었어요. 같은데요.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냥 제가 놀 수 있는 놀이터 정도. 근데 어느 지역에다가 드시? 강서구입니다. 그래요? 저희 또 놀러를 아니 갈 수가 없죠. 혹시 뭐 오십시오. 카페 이름은 그럼 정하셨어요? 이 카페 이름 짓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쵸. 그래서 네. 조금 더 신중하고 아. 있습니다. 네. 저희 꼭 초대해 주셔야 네, 돼요. 네,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오픈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선생님께 또 가서 진짜 또 전문 바리스타가 샥 배울 내려주시는.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로스팅하고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바리스타들이 아마 네. 네. 잘 대접해 드릴 겁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 앞으로도 멋지게 활동하시는 모습 옆에서 응원도 하고요. 또 조만간에 또 멋진 작업 공간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 기쁘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네, 향기로운 감사합니다. 커피도 마실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배우신 걸로 해서 집안에서 진짜 홈카페 즐기시면서 또 꽃수다도 들어주시면 또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여러분 향기로운 꽃길만 걸어요.